집합 건물 대지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이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에 대지 지분이 이제 나왔어요. 그럼 대지 지분이가 그 토지별도 등기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그걸 나름 낙찰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효라고 해요, 무효.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집합 건물이 이제 완성. 다시 말하면 이제 구분 소유권이 성립 시점 또는 대지 사용권 성립 시점, 이 상태가 되면 집합 건물이 원시 취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이 상태, 되기 전에 하고 이 이후에 되기 전에 보면 이 이전에 설정된 토지 별도 등기, 토지 별도 등기는 이 건물이 소유권하고 이 건물하고 토지에 등기된 권리가 다르다서 우리가 별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토지 별도 등기가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채권이론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가압류, 압류 또는 권리로는 가처분, 가등기 뭐 이런 등등이 있을 수가 있죠. 또는 뭐 이런 권리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에 의해서 이제 보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경매가 들어갔던 아니면 소송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면 이 집합건물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505호에 해당되는 대지 지분이 만큼 이제 보니까 여기 구분호 수가 딱 봤을 때 보니까 501호하고 504호하고 또 305호 이렇게 세 개의 호수만이 대지 지분이었고 나머지는 대지 지분이 다 갖췄어요. 보니까 이런 걸 땅을 살 때 이게 땅이 몇 호의 구분 호수에 대한 대지 지분이라는 걸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걸 샀을 때 보니까 내가 이걸 다 등기부를 다 띄워본 거지, 이거다. 이게 50, 한 동이 50개의 구분 호수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띄워보니까 이제 그 대지가 없는 것이 보니까 이렇게 504호, 505, 305. 최소한 우리가 대지 집을 살려면 이런 거 다 확인해 봐야 돼요. 해보니까 요 세 개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사가지고 요 땅이 보니까 그 세 사람 지분에 해당되는 20제곱미터, 20제곱, 30제곱, 60제곱미터만이 이게 이제 여기에 가압류가 의해서 또는 뭐 근저당권에 의해서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이 집합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가지고 이후에 경매가 나온 거죠. 이랬을 때, 요거를 샀을 때 집합건물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가능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또 집합건물이 완성이 돼서, 즉 집합건물이 원시취득되고 나서 또는 대지 사용권이 성립된 시점 다 같은 말인데, 이 이후에 뭐 가압류나 압류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 토지 60제곱미터가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거는 유효죠. 유효. 이번에는 또 무효인 사람은 이
구분호수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그러니까 유효인 사람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유효인 사람은 부당이득을 504호, 505, 305회만 청구할 수 있느냐? 어때요? 청구할 수 있냐? 이 대지 지분만 있고 대지 지분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해버리면 제20조 즉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의 처분 행위 같은 경우는 적법하고 유효한데,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언제 집합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낙찰받아가지고 누구를 상대로, 이 사람 상대로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대지로 사용되는 땅은 이 건물 구분 소유자 50명이면 50명이 사용하고 그들 간에는 채권 물가에 따라 연대해서 책임할 물상 보증인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여기서는 땅을 적정하고 합리적, 즉 전입면적 비율로 땅을 대지분을 나누게 되는데 그 전입면적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 땅의 전체를 90%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청구하는데 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 대지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당이득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소유자는 이 전체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 왜냐면 이 땅은 이 전체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 책임을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 한 1년 전인가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너무 판사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해줬대요. 어떤 판결이냐면 자기는 요 땅을 낙찰받은 거예요, 여기. 근데 이게 대지가 없는 사람은 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잡아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채권 감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이놈이 판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 전체에 대해서 청구하라고 판결을 내려줬다고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판결을 해줘도 자기가 여기에다가 또 할 수도 있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건물을 가지고 이 건물 구분 소유자 50명, 한동 전체의 구분 소유자들은 땅만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때에는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자기들 간에는 부당이득을 지분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부당이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죠. 실제 그런 소송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할 때는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간혹 보면 이렇게 이후에 토지별도 등기에서 무효인 것 같고 부당이득 청구해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달라진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만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만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 지분을 구분 소유권 성립되기 전에 분리해서 소유권을 가져왔다든가, 또는 그 분리되기 전에 토지별도 등기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분리처분이 된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토지만 있고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의 전체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단 1제곱미터만 가지고 있으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 상환에는
토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지 전입면적 비율로 각각 나누거든요. 토지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럼 100평 곱하기 자기의 1004호면 1004호의 전입면적을 분모해 놓고 전 호수의 50개의 구분 호수의 전체의 전입면적 합계를 분모해 놓고 자기 구분 호수를 분자해 놔가지고 그러면 지분 비율이 나오죠. 곱해서 대지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정하는데 그렇게 나눈 것보다도 더 2배, 3배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땅을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건물 단 1제곱미터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 각자의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이제 그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땅은 넓어요. 전체 면적의 90%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물은 구분 호수는 한 뭐 84.98 제곱미터 34평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경우를 낙찰받으면요. 이 땅을 낙찰받아 가지고 이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또는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하려고 이 땅을 산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각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서로 명시적으로 이제 서로 부당이득이 다툼 청구하지 못하고 이제 무상으로 또는 이제 그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책을 갖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대법원 판례 보다 보면 그게 묵시적 명시적 무슨 합의가 있었느냐 이 말이 나오죠. 합의가. 그래서 땅만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러면 이걸 달랑 팔면 되지 않냐. 이 구분소유권 성립되기 전에 파는 건 괜찮아요. 그 이후에 파는 건 무효야. 이때 돼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거야. 이때는 뭐 어떻게 해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아버지와 친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양자로 가져온 아들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양자는 파양하면 되죠. 언제까지 파양하면 되냐? 성립되기 전까지 파양하면 돼. 설명이 좀 묻자고 얘기한 거니까 이한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런 경우 땅을 많이 가지고 건물 여기에 잇따르면 이걸 언제까지 집합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땅을 분리해서 매각해 놔야 돼요. 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이후에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거와 이거 경매 나왔다. 이걸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들한테 부당이득 청구했을 때는 부당이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17강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한번 책으로 한번 들어가. 책에 지금 좌측에 보면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책 표지가 보이죠? 보이죠? 그 책이 내용에 몇 페이지냐면은 354에서 380쪽에 있는 내용이에요.